군인이었기에 집 걱정이 없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네 떨어지네 그저 남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최근 전역을 결심하고 관사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어디서 살지? 전세든 매매든 뭐라도 알아야 계약서라도 쓸 텐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참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집은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우리 가족이 편히 쉴 공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관사에서 나가야 할 날이 다가왔고 저희 가족은 처갓집 근처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마침 아이를 봐줄 것도 필요했었고요. 사실 집을 사기에는 너무 베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전세를 살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돈도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사자 결심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서울에 집 한 채 가져보고 싶어요. 저희 부부가 살 때는 집이 조금 낡아도 괜찮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평지,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고 녹지가 많은 곳, 신도시 같은 느낌의 아파트들이 먼저 보입니다. 물론 집을 산 자체만으로 너무 좋겠지만 결국에는 오를 집을 사고 싶기도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도 좋은 집을 찾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하철, GTX 등 교통 호재가 좋은 곳, 두 번째 편하고 깨끗한 신도시 느낌의 환경이 좋은 곳, 이 두 개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물론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둘 중에 어떤 걸 더 우선으로 봐야 할까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노후 준비 끝내고 여유 있는 삶을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운전 중에 월부 유튜브를 듣곤 하는데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을 때 불안과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요. 가족과 함께 살아갈 미래가 기대되는 초보 아빠의 서투른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내 집 마련은 지금 인천 서구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7호선 연장 개통, GTX 2 개통 예정까지 이런 교통 호재가 있고 또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은 신도시급 환경입니다. 적절한 지역에 좋은 조건으로 잘 찾은 건지 세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가정에 충실해야 할지, 미래를 위해서 공부나 돈 모으기에 몰입해야 할지, 월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식으로 2억 5,400만 원 정도 있으시고 현금은 8,700, 아마 저게 그 전세 자금인 것 같아요. 합치면 3억 3천, 3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소득은 아내분이 휴직 중이어가지고 외벌이로 지금 벌고 계시고 월소득은 330에 대출이자가 한 42만 원 정도, 고정지출이 한 190, 13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키우면서 그래도 20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아껴 잘 쓰고 계시네요. 전세는 이미 계약을 했고, 그럼 2년 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모아서 나중에 사야 될지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구님이 인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천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게요. 인천이 수도권에서 좌측에 있어요. 제일 외곽에 있죠. 인천이 구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위성지도를 보면은 여기 계양산, 소래산, 이 두 산이 인천 지역을 동과 서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서울에서 7호선이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7호선이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와요. 부평구까지. 동쪽에 부평구와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꽤 있어요. 이 서쪽에 사시는 분들,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수도권에서는 교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서쪽은 교통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교통이 중요하지 않는다면? 신축, 택지, 그쵸.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살 공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그 환경,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도와 청라를 좋아를 하는 겁니다. 송도가 인천에서도 외곽에 있거든요. 이게 다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아하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잖아요. 저 센트럴파크 구름다리 한번 보자. 이 구름다리거든요. 약간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임장하다 혼자 사진 찍고 그랬네. 그러니까 여기가 외곽인데도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서울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청라. 네. 저기 가운데 물 지나가죠, 저기. 저게 다 운하처럼, 거기. 거기서 쫙 보면 이게 다 물길이라고. 이게 얼마나 예쁜데 해질 때 가면은 기가 막히게 예뻐요. 제가 이제 임장을 좀 가봤거든요, 최근에. 양극화돼 있어요, 인천도. 그러니까 지금 신생아 대출로 집을 사시는 그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생아 대출이 최대 9억까지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천은 거의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송도나 청라 부동산을 갔더니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히 집을 사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부동산에.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인천에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내 집 마련할 때는 이런 올라가는 가격을 잡을 건지, 덜 올랐지만 환경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을 갈지, 이런 판단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서구에 내 집 마련을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그 아이를 맞아요. 키우기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인천 서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직장도 이제 그 근처여가지고, 네. 처갓집도 그렇고, 저희 본가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곳이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어디와 어디의 중간이 인천 서구이었던 거예요? 처가는 청라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본가는 저기 서울 가좌동이라고, 아, 예, 그쪽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천이 수도권에서 외곽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경기도 외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만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었죠. 새 아파트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신도시 같은 그런 환경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근님께 딱 맞는 솔루션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서울에서 거주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관사에서 살았었는데, 네네. 네. 관사도 되게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네. 서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살 마음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잡으셨을 거잖아요. 그 가격으로 서울에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은 해보셨을까요? 네. 아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동근님이 가진 예산으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서울 집을 사면은 인천 신축을 샀을 때와 지금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샀을 때와 10년 뒤를 봤을 때는 자산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은 신축 아파트일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뭐 10년, 20년이 지나면 건물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땅의 가치밖에 안 남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천보다는 그래도 서울이 더 좋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투자를 생각할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신도시 같은 환경, 신축 아파트 그런 것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자산 관점에서 보면은 아파트가 조금 낡았더라도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자산 관점에서는 더 유리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명쾌하게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2억 5천이라는 자산이 이제 주식에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궁금했긴 했는데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나요? 코로나 초기에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익이 꽤 많이 났었다가 쭉 파란색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좀 빨간색으로 좀 많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아, 그럼 주식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도 좀 공부를 해보시고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단지도 많이 가보시고 아파트도 많이 가보시고 가격이 이 정도면은 좀 싼 거 아니야? 네. 이런 판단이 들면은 공구님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입지가 제일 좋은 가장 가치가 좋은 부동산을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고민이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네. 저도 아직은 뭐 좋은 엄마, 좋은 와이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이가 6개월이잖아요. 좋은 아빠가 되기보다는 일단 좋은 남편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거의 이제 아이 케어를 와이프가 하기 때문에 와이프의 맞아요. 컨디션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좋은 남편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잘해줄 생각보다 아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 한마디면 끝나. 이거 한 줄이야. 감사합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먼저 하지 않는 거를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것도 사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네. 너나이님 강의도 최근에 받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강의에서 너나이님이 말씀해 주셨던 4개 단지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아이를 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네, 아이하고 아내분한테 뭐 금전적으로 막 부자 아빠 이런 거보다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뭐 뼈아픈 실수들을 했었고 돈 버느라고 메꾸긴 메꿨는데 근데 그게 참 나중에 메꾸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항상 표현하고 사시면 좋은 아빠이면서 동시에 가족들을 경제적인 위협으로부터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 같은 아빠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필승. 네, 들어가시죠. 필승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공군 병 568개예요. 아, 공군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 선배입니다. 어.